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댓글을 보고 워킹홀리데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워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우선 저는 캐나다랑 호주 두 나라를 다녀왔고요. 저는 원래도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서 팝송 외우기나 미드, 외국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바로 부모님께 휴학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부모님은 위험하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우선 비자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선착순이었고 3차까지 신청을 해서 겨우겨우 붙었어요. 그렇게 비자 합격까지 하니까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휴학하고 돈을 모아서 2016년 4월에 출발해서 캐나다는 8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호주는 약간 도피성? 아니면 눌러 앉아야지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이때는 바리스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나라는 호주로 정했었고요. 2019년 말에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020년 4월에 돌아왔어요. 워킹홀리데이 갈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어일 것 같은데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회화는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게 야나두예요. 그 당시에는 야나두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조정석 님이 광고도 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이 트이게 해주는 인강이라고 해서 구매해가지고 출국하는 날까지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야나두로 어느 정도 문장 구성하는 법이나 말하는 법을 익히고 캐나다에 갔어요. 그리고 진짜 추천하는 거는 한 달이라도 현지의 어학원을 다니는 건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3개월 어학원을 다녔고 정말 영어만 써야 하는 그런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많이 늘었어요. 학원 스케줄이 9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고 한국어를 3번 쓰면 퇴학당하고 이런 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도 몇 명 없고 다 외국인들만 있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어학원 금액은 그 당시에 1개월당 10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저는 워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외로운 타지에서 친구가 없으면 정말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친구를 어디서 사귀었냐면 앞에 답변이랑 이어지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어학원 다니는 거예요. 일단 워홀로 가면은 친구를 만들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어학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반 배정이 되니까 같은 반 친구들도 생기고 방과 후 활동으로도 친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무조건 한국인을 멀리하고 외국인 친구만 사귀라고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거든요. 아무리 영어가 늘었다고 해도 한국인끼리 통하는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게 워홀 기간 동안에 저한테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 한국인 친구들은 어디서 만났냐면 어학원에서 만나거나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활성화된 시대였었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페이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 갈 친구, 같이 공부할 친구, 아니면은 영화 볼 친구 이런 걸 찾아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직장을 구하고 나서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랑도 되게 자주 놀았어요.
아마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한국에서 영문 이력서를 써서 한 50장 정도 뽑아갔고요. 근데 이거는 어학원 가면은 첨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하는 방법이긴 해요. 첨삭 받은 후에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한인 사장님 밑에서는 일 안 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고 갔었어서 캐나다나 호주 구인 사이트만 봤고요. 그냥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도 다 번역기 돌려서 이제 괜찮은 데 있으면 지원하고 기다리면은 몇 군데 그래도 전화로 연락이 와요. 면접 보자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전날에 하루 종일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적어서 달달달달 외워서 면접에 갔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돌리러도 많이 다녔는데 외국에는 그 하이어링 사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인 중, 뭐 알바 모집 중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하루에 이제 한 거리를 정하고 그 라인에 있는 곳은 이제 다 들어가서 그 이력서를 주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일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예상 질문이랑 답변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주르륵 나오니까 본인에게 맞게 짜집기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면접은 원어민처럼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캐나다 갈 때는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갔고 호주에 갈 때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모아서 갔어요. 캐나다 갈 때는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어학원 3개월치 비용으로 300만 원, 그리고 그때는 한 달 홈스테이를 했었어서 그 비용도 100만 원 더 추가로 들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호주에 갈 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갔어요. 한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별 걱정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호주에서 일구하는 게 캐나다보다 힘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호주는 연말에 이제 다들 대대적으로 문을 닫더라고요. 거의 한 달가량. 근데 제가 딱 그때를 맞춰서 갔더니 문 연 곳이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가시는 분들은 그 연말 연초에는 이제 일자리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금을 최대한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돈을 모아오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언제 외국에서 그렇게 길게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즐긴 부분들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동안에 돈 좀 더 많이 모아서 올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서 거기를 많이 즐기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완전 강력 추천이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1년 동안 살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봤던 게 저의 자신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21살에 캐나다에서 혼자 살아봤는데 뭘 못하겠냐,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거기 해외에서 혼자 계좌도 개설하고 핸드폰도 개통하고 집도 구하고 일도 구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성취감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워킹홀리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